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110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묻는 문제이고요.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제이다. 그지요? 별표 쳐주시고 1, 2, 3, 4 지문이 나와 있고 분개해 봅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그지?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 2번. 상품 4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외상이다. 그지?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이라는 비용 증가, 대변에 현금으로 돈 줬네.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4번. 토지 8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돈 줬습니다. 차변에 토지라는 자산 증가, 대변에 이렇게 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라는 자산 감소. 이렇게 분개해 보았고요. 이러한 거래 요소 결합 관계로 구성된 거는 뭡니까? 3번 되겠지 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유동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1번.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 부채 맞고. 3번.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고. 예수금 유동부채 맞다. 그지요? 그와 달리 선급 비용은 자산이다. 그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아주 예외적이더라. 그지? 자산 취득할 때 수수료, 운송료, 재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자산의 취득 비용을 보아서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딱 하나 유일한 예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는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 이겁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고, 실기편 문제로 출제될 때는 코드 번호 중요하다. 그지?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래서 가라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뒷부분 읽어봅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 원칙적인 회계 처리 방법으로 하는 거다. 그지? 뭘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가는 수수료 비용, 나는 차량 운반구, 요게 정답 되겠다.
됐지요? 엄청 우리 회계학이라는 이론에서 중요한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짜잘한 지출들에 대한 지문이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별표 쳐서 잘 개념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세요. 총계정 원장 제시되어 있고 총계정 원장을 보면서 요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면 그런 문제입니다. 별표. 총계정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총계정 원장 보니까 기초금액이 있다, 그지? 작년도 말로부터 올해로 2월 된 금액이 있다라는 뜻은 수익과 비용은 아니다 이겁니다. 수익 비용은 2월이라는 개념이 없고 어차피 올해에 0부터 다시 카운트하는 거다, 그지? 그런데 기초금액이 있으니까 수익 비용은 아닌 거야.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한 개이겠지. 자, 자산은 나의 자리 왼쪽, 부채와 자본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기초금액은 나의 자리에 기입이 된다, 그지? 나의 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자산 아니고 부채 또는 자본이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기초금액은 나의 자리에 기입되고 기말금액은 반대쪽에 기입되고 그리고 총계정 원장 마감하고 나면 왼쪽 합계랑 오른쪽 합계는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겠지. 왼쪽 합계는 180만 원. 오른쪽 합계도 180만 원. 이렇게 생긴 총계정 원장이구나. 부채 또는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A라는 란에 들어가야 되겠고, 자, 받으러움은 자산이다, 그지? 외상 매입금은 부채다, 그지?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다, 그지? 미수금은 자산이다, 그지? 그래서 부채 또는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2번이 되겠다. 풀만합니까? 정답 2번. 문제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이라는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취득 부대 비용들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취득세라는 세금, 취득 과정에서 어차피 내야 되는 거야. 취득 부대 비용 맞고 설치비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더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하는 시운전비도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산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와 달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취득할 때 내는 거 아닙니다. 취득이 끝나고 나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똑같은 세금이라도 취득세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 그와 달리 재산세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 우리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네. 정답은 1번. 뭐 이것도 별표가 너무 많나? 이것도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잘 개념을 잡아 주십시오. 됐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현금 및 현금 승사산, 당좌 자산 맞고 매출채권 맞고 단기 투자 자산도 맞다, 그지?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기 금융 상품 플러스 단기 매매 증권 플러스 단기 대여금. 요거 세 개 합한 거를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이름 부르고 전부 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거 맞다. 그와 달리 당좌 차월이라는 건 뭡니까? 부채다, 그지요? 단기 차입금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다. 문제 7번.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가부터 다까지 들어갈
단어를 잘 골라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인출금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 됐지요? 자, 인출금 계정 과목은 개인기업에서 사용한다, 그지? 개인기업은 회사 주인이 수시로 그 출자했던 자본금을 뽑아갈 수도 있고 추가로 출자할 수도 있다, 그지? 그때 자본금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건드리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임시 계정 과목인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 놓았다가 기말에 가서 인출금의 잔액을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대체했었다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인출금에 대한 설명. 주로 기업주, 사업주, 즉 회사 주인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의 회사 주인이 무슨 지출을 의미한답니다. 개인적 용도의 지출을 말하지. 개인적으로 돈 쓰려고 자본금을 뽑아가거나 또는 추가 출자할 때 그때 쓰는 게 인출금 계정 과목. 개인적 용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나에서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한다. 개인기업에서 사용된다, 그지? 그 다음 다에 대한 평가 계정으로 보고기간 말에 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마감한다.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한 임시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들어갈 말 개인적 용도, 개인기업, 자본금 계정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정답 1번. 문제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거는 임차료, 비용, 선급비용, 이거는 자산이다, 그지? 임대료,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 그래서 수익 비용이 아닌 거는 2번이 되겠다.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아닌 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명확한 문장 될 것 같은데, 그지? 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 뭐 이렇게 뭐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그지? 문장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풀 수 있겠지요? 오케이. 정답은 2번. 문제 9번.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지급 비용 의미가 뭡니까? 올해 해당하는 비용인데 돈을 올해 아직 안 줬다 이겁니다. 내년에 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 주기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돈이 아직 안 나갔지만 올해 비용을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차변에 예를 들어서 이자 비용이라고 가정할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 그렇게 회계 처리한다. 그때 쓰는 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의미가 뭐다고? 올해 비용인데 아직 돈 주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번이 되겠지. 당기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 뭐 때문에 이렇게 문장 설명하고 있습니까? 비용을 인식할 때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지? 그래서 올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논리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고 올해 비용인데 아직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미지급 비용이 될 거다. 정답은 2번. 문제 10번.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이었는데 아래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영하고 나면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자, 반영되지 않은 누락된 내용이 뭡니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 보험료 중에서 선급 보험료 부분이 3만 원 있는데 이거를 기말수정 분기에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자, 누락된 기말수정 분기가 뭐라고? 누락된 게, 자, 돈 준 거를 전부 다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했는데 비용이 너무 크다, 그지? 대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적어서 비용 감소를 기록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을? 3만 원만큼을. 그리고 차변은 그 부분은 돈은 올해 미리 줬지만 내년도 비용이다, 그지? 바꿔 말하면 내년에는 그 부분만큼을 돈을 덜 주어도 된다 이겁니다. 올해 미리 주었으니까 자산이다, 그지? 이름이 선급 비용. 자산 증가로 회계 처리합니다. 3만 원. 이러한 회계 처리가 깜빡
빡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 반영시키고 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이 작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커집니다. 얼마만큼? 3만 원만큼. 그러면 애당초 파악했던 게 30만 원인데 정확한 내용 보면 어떻게 된다고? 30만 원에서 3만 원만큼 플러스된 34만 원이 결론값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은 3번. 또는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주제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 지금 본 거 그지? 선급 비용부터 하지 말고 미수 수익부터 출발할까?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산 부채에 해당한다 그지? 이런 계정 과목이 증가되어야 되는 분계가 누락이 되었다고 그런 누락된 분계를 추가 반영했을 때 당기 순익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까? 자산 계정 과목이면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다 그지? 자산 계정 과목이 누락되어서 추가 반영할 때는 당기 순익 늘어나고 부채에 해당하는 미지급 비용 또는 선수 수익이 누락돼서 추가 반영하면은 당기 순익이 작아진다라는 그런 성격을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지금 보는 문제는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누락돼서 이렇게 추가 반영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작아져서 당기 순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결론값 빨리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이다. 됐지요? 그런데요. 복습해봤고 다시 한번 논리 따져보면 미수수익이 누락되었다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급 비용이 누락된 거를 반영시킨다고 그러면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든 비용이 작아지든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늘어난다 그지?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이 커지고 선수수익은 수익이 작아집니다. 수익이 작아지든 비용이 커지든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도 우리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좀 효과적일 거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지출 내역 중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계정 과목이고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 대손이 확정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계정 과목이고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지? 10년 만기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고 요거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그지? 사랑의 10배에 기부했답니다. 기부금이고 요거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와 있을 때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더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지? 워낙 자주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는 요 두 개다. 그지? 3,000원, 1,000원 합한 4,000원이 정답. 문제 1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다. 그지? 또 별표. 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공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의 대손상업비는 그지? 미수금 또는 대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다. 그지? 요거는 그지?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는 이름이 대손상각비였어. 그거는 판관비에 해당하는데 그와 달리 미수금 또는 대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할 때는 이름이 달라진다. 그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쓰고 요거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더라. 기억나시지요?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 13번. 다음은 회계순환 과정이다. 아래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 대변, 분계장에 해당합니다. 분계만으로는 계정과목의 잔액을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정과목마다 총계정 원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분계장에 있는 분계를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 적는 것을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전기라고 부른다, 그지? 정답은 3번. 그리고 1년에 회계순환 과정 쭉 제시되어 있고, 참고로 우리가 아는 회계순환 과정, 결산, 예비 절차로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하고 기말수정 분계해서 수정 후 시산표 다시 한번 작성한 다음에 장부 마감해서, 즉 수익비용 계정 마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 마감해서 재무제표 작성한다, 그지? 그런데 뭐 이 출제하신 분은 그 사이에 뭐 2월 시산표라는 것도 작성해야 될 것 같다라고 뭐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뭐 그런 내용도 하나 붙어져 있네. 참고로 한번 구경해봤고. 2월 시산표라는 건 뭐겠습니까? 시산표는 시산표인데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것들만 쭉 정리했다 이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 대해서만 한번 시산표 작성해 본다라는 내용이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뭐 출제하시는 분은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14번. A와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일정 시점의 기업의 무엇을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이름 부른답니다. 재무상태지 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표시한다.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그와 달리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는 손익계산서지. 구성요소는 수익과 비용. 됐습니까? 정답은 1번. 문제 15번.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의 기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개별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지? 그와 달리 연수합계법이라는 건 우리 구경한 적 없다, 그지? 요 4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연수합계법이라는 거는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합니다. 우리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개로 공부했다, 그지? 그런데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과정을 보면 정액법, 정률법 외에 다른 방법들도 몇 가지 공부하거든요. 거기에 연수합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시되어 있네.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잔소리. 시험을 치다 보면 지금 보는 4번 지문처럼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자신감 있게 답을 딱 선택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맞잖아, 그지? 내가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잖아. 이거는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맞다, 그지? 내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좀 생소하지만 4번을 답을 딱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지금까지 제110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